네, 이유일 대표께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 중에 삼정 KPMG로부터는 기업 정상화 방안과 관련한 자문을 받았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삼정 KPMG의 논리 중에는 뭐 부채 비율도 과다하지만 단기적으로 자구 계획으로 인력 구조 조정과 자산 매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근거로 든 것이 HPV, 오늘 하루 종일 HPV 나오는데요. 그런 보고서를 쓰신 적 있죠? 삼정 KPMG. 네, 저희 보고서 내용에 일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인으로 와 계신 정명기 교수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참고인께서는 뭐 2010년에 BMW에서 부여하는 올해의 학술상을 받으신 적도 있는데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돼서 여쭙겠습니다. 2009년에 쌍용차 법정관리인이 쌍용차 HPV가 81.8이고 현대차는 31이다라고 하는 비교표를 내면서 쌍용차 HPV를 30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면서 특별히 생산 부문에 2185명이라고 하는 여유 인력이 있다라고 해서 구조조정안을 냅니다. 이런 식의 산정이 가능하다고 또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준이 다른 걸 가지고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겠죠. 우선 쌍용 자동차는 SUV를 생산하고 있고요. 주요 차종이.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이제 SUV도 생산하지만 일반 승용차도 생산하고 있고. 그래서 차종별로 그다음에 부품의 모듈화 정도, 기업의 생산의 공정관계, 공정 정도, 기술 수준이죠. 그리고 근로자들의 숙련 정도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HPV를 이렇게 해야지 그냥 전체적으로 기업과 기업 간의 수평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설득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삼정 KPMG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21페이지에 제가 제목만 좀 읽겠습니다. 생산 역량 강화 전략이라고 와서 어쨌든 제조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이 뒤에 나오는 99페이지 동종업체에 비해서 HPV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근거를 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그래서 생산 부문의 인력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특별히 여유 인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46점, 지금 현재 대비 46.8%의 생산 부문 인력에 대해서 구조조정 대상으로 판단된다라고 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조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향후 HPV가 개선되어서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하는 그림을 내놓는 것이죠. 그런데 HPV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정리해고한 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유재환 상무님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2010년인가요? 그 진호위 그 해고 무효 소송과 관련된데 나오셔서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646명은 삼정에서 인적 구조조정을 해야 회사가 산다고 해서 그렇게 실행을 했다. 그리고 그 2646에 대한 근거는 HPV다. 근데 왜 지금 와서는 HPV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희들이 그 구조조정 인원 산출할 때는 결국 그 전체 필요한 인원을 이제 생량 물량에 따라 산정한 거요. 단지 이제 저희들이 HPV는 이제 세계적으로 생산성을 비교한 지표가 몇 개 있습니다. HPV 있고 인당 노동 생산성 있고 각사마다 기준이 틀리지만 사실 16일수록 HPV는 항상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도요타 같은 데 21, 그다음에 현대 아니 근데 방금 정명기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니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저도 쌍용자동차 가봐서 아는데요. 예. 거기는 프레임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안에서. 그래서 저희도 다른 저 현대차나 이런 데처럼 샤시 상태로 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안에 프레임을 다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비교하는 게 안 맞다는 걸 아시잖아요. 안 맞다는 걸 아시는데 아니 그 숫자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삼정에서 내놓은 숫자가 정확하게 적용되어서 2646 HPV에 근거한 삼정의 이 보고서 그대로 실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이 안을 그대로 받으셨잖아요. 왜 HPV는 이런 겁니다. 저희들이 가게 2개대 편성되어 있습니다. 2개대 편성되어 있지만 생산량은 1개대 정도 물량이었습니다. 거기에 휴업을 많이 했고요. 사실 라인에 출근을 내가 계획정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정지 그런 것 때문에 HPV가 굉장히 높았죠. 어느 자동차 산업이 HPV가 80, 90 다는 회사 없습니다. 저희 SUV 세계적 추세 하더라도 한 20,
말 30 그 정도입니다. 근데 지혜들도 아직도 HP가 지금 그 40 정도 됩니다. BMW가 50이 넘는 건 알고 계십니까? 자, 그렇게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유일 대표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보면은 그 생산직 노동자들을 많이 자르셨어요. 2009년 생산직 쪽에서만 2,100명이 넘게 어쨌든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646명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2012년 현재를 보면 2009년에 비해서 2008년 당시 31명이었던 임원 또는 2009년 당시 24명이었던 임원이 지금은 34명으로 임원의 숫자는 10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구조조정이 됐던 사무직의 경우에 1,531명에서 1,531명 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생산직만 특별하게 구조조정이 심하게 됐습니다. 이 임원진이 이렇게 10명이 2009년에 비해서 늘 동안 생산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가가 없이 하는 건 이건 좀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임원을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58%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20명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마인드라가 다시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50%를 줄였다고 했는데 2008년에 31명이었고요. 2009년에 24명이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8년 수준을 2012년에 임원 숫자는 회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마인드라가 와서 각 분야에 왜 임원이 없냐, 임원 수를 늘려라. 그래서 외부에서 또 특별히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을 3분을 영입을 했고 내부에서 승진을 해서 34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34명 중에는 인도에서 온 인도 사람 네, 그분들도 몇 분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직을 약속했던 노동자들은 단 한 명도 현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원의 숫자만 이렇게 10명씩 늘어난다? 구조조정 하기보다도 다음은 김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중 사무총장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국회 사무처 로비 사용과 관련된 내규 보완 자가 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초안을 만들었는데요. 다 추후로 보고를 지금 보면 그 사실은 국회 로비나 이 그 공간이 정치적 의견이나 견해가 좀 이 공간을 의원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오히려 더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좀 내규를 뭐 이렇게 중립적 이런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내규 초안이 좀 마련되고 하게 될 때 운영위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는 의원회관 그 신관 실내 공기질 얼마 전에 측정을 하셨는데요.